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나이 많은 남은 여자의 가장 작은 단점은 나이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중국 결혼시장에서 노처녀, 즉 나이 많은 남은 여자를 바라보는 중국 남자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노처녀인 남은 여자로 불리는 나이가 26살부터인데 나이 든 남은 여자라는 것은 보통 30살이 넘어가는 여자들을 뜻합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20대 초반 여자들은 갱년기라며 놀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남은 여성의 사회적 현상은 서구권에서도 신기하게 보며 많은 대학교에서 관련 주제로 논문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혼인율을 제외하고서라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정말로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거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현재 결혼 정년기라 불리는 나이대에서는 미혼 남성의 인구가 여성에 비해 3천만 명이 많습니다. 즉, 여자 입장에서는 관심만 있다면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통계를 보면 완벽하게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소개팅 결혼 업체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9대1입니다. 이것은 공원 소개팅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분명히 남자의 미혼 인구수가 많은데 정작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성비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설을 맞이해 열린 단체 소개팅 행사장 곳곳에서 남자 인원이 부족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남자 인원수를 맞추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나이로 20살이 막 지난 여자들이 자신과 띠동갑이 넘는 남자를 찾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구 14억 명 중에 13억 명이 한화로 90만 원을 못 버는 상황이니 중산층이라고 해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人家为什么有车有房有存款，并且年入100万，能给得起80万彩礼的人，人家为什么不选18岁的小姑娘？人家为什么要选你38岁的大龄剩女？我说一下，首先第一点，18岁的小姑娘能干嘛呢？她自己都照顾不了自己，她能干嘛呢？她能给男生事业上带来支持吗？她只会让男生情绪价值更低。我肯定给男生提供了很大的价值啊！我身高168，然后我以后和这个男生生的小孩肯定不会矮吧？第二，我硕士学历，我以后和他生个小孩以后，我小孩的教育那应该不成问题吧？可以省了一大批的辅导费呢。第三，我有车有房，那如果这个男生真的破产了话，微微不是还可以再支持他一下吗？我要的不是男生给予这些浪漫而已，我要的是男生他自己有这个上进心。所以娶了微微并不亏呀，其实我年龄大了一点而已，但是我没有其他的硬伤啊。我38岁我能生。 여자들은 자신들의 윗세대의 여자들이 나이 먹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가까이서 보다 보니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발표를 공개하며 중국 예금자의 단 0.7에서 0.8%만이 40만 위안, 한화로 약 7,500만 원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 남은 여자들이 원하는 차이리의 평균값이 20만 위안이라며 정상적인 남자들이 이제 막 20살이 된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면서 직설적으로 뇌에 벌레가 들어갔나요? 라는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들도 중국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자본의 증가가 여성들로 하여금 허영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让部分人畸形的择偶观，一个是30岁的小仙女，是舞蹈老师，体重不详。她的择偶要求是男生衣品好，1.8米以上，体制内年薪20万以上，体制外的话就要30万以上。说明他们的择偶观并非个例，在大龄剩女群体已经形成了一种普遍认知。他们说出对方要1.8米，年薪20-30万的时候，非常自然淡定，仿佛一切都是理所当然。但现实会给他们上一节生动的课。很多小仙女觉得男性比女性多了3000万，最后也能找个有房有车的老实人嫁了，但现实却是在各大相亲市场基本都是男少女多，比例甚至高达1:40。注意，是一个男性对应40个女性，为什么会有如此巨大的反差呢？这都是资本洗脑女性的后果。其实不管是男生女生，大部分都是普通人，100分的人太少了，大多数都是60-70分。但是资本会说没有丑女人，只有男女人，男人负责赚钱养家，女人负责貌美如花。女人你值得拥有更好的另一半。通过这种高强度的捧杀，让很多女性逐渐迷失了自我，于是她们掏空
通、钱袋、套光信用卡，一支眉笔79买，一件瑜伽服价格上千买，一个名牌包包上万还是买。他们坚信通过包装能让60分的自己变成80分，能让80分的自己变成100分。他们坚定不移地认为自己就该找100分的男性。可问题是哪有那么多100分的男性啊？如果每个60、70、80分的女性都要找100分的，而那些被包装出来的优质女性很难接受同阶层男性的普通100分的男性又看不上他们，最终拖着拖着年龄就大了，被剩下来了。在婚恋市场上，女性的竞争力会随着年龄的增长而下降。不管你打扮得多么精致，瑜伽、健身、登山、插花、西餐、红酒，看起来多么有小资情调，可能都不如年轻漂亮管用。当他们意识到这个问题，转而回头去找80分、90分的男性的时候，却发现人家压根看不上自己了。而那些大龄剩女可能要到35岁以后被红娘拒收资料之时，才会幡然醒悟吧。 그러나 반대로 나이 든 남은 여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어가는 여성들이 자신은 언제든 남자를 꼬셔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일컬어 고품질 남은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몇몇 여성은 이를 두고 공약을 걸기도 하는데요. 여기 자신을 미스조라고 알린 여성은 자신의 나이가 36살이고 키가 175cm라고 밝히며 자신의 더우인 계정에 100일 만에 남자친구를 만들고 200일 안에 결혼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我想结婚。 Hello， 大家好，我今年36岁了，大龄未婚，一直在想我第一条脱单视频应该发什么？被家人催婚的烦恼，还是被相亲市场的嫌弃，亦或是自己迟迟找不到对象的焦虑？可是我天性又是一个开朗乐观的人，我不想传播负能量。很多人一听到大龄剩女就满满的恶意，一定是你太挑啦，要求太高，活该单身。谁找对象不挑呀？难道结婚这么重要的事情，难道不应该谨慎选择吗？我觉得这不仅是对自己负责，也是为对方负责。而且我也不算挑，差不多就行。一直未婚呢，主要原因还是在我自己，因为我一直没有把这件事放在心上，一点都不着急。可现在身边的朋友、亲戚家的弟弟妹妹一个个都结婚了，我才意识到我好像单身太久了，是时候结束单身，开启人生的下一个阶段了。但身边适龄的男生真的太少了，只能通过万能的平台来找对象了。为了督促自己，我还给自己制定了一个计划：100天脱单，200天结婚。我保证绝不宅在家里，一定多多出去社交相亲。也请大家如果有合适的。 그녀가 내놓은 상대방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조건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더우인 계정에 5월 31일 첫 영상을 올리고 6일이 지난 시점에 자신에게 연락이 온 남성이 5명이 있었다며 100일 만에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남자들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며 이후로 5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지만 마땅한 남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한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적인 고혼을 하는 것은 미스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88년생의 미혼 여성 샤오왕도 더우인의 남편을 구한다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그녀가 파트너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수저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상하이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키는 170cm가 넘어야 합니다. 셋째, 세후 연봉이 3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이것은 사업같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차일이, 즉 신부값은 반드시 줘야 하며 금액에 따라 지참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 조건이 어때 보이시나요? 일단 상하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상하이에 집이 있길 원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연봉이 30만 위안이라는 것은 한화로 5,6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도 4인 가구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1인 가구로 생각하면 소득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 13억 명의 연봉이 한화로 1,2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의 4배가 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이 세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적인 노동자 집안에서 차일이를 한화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면 차일이만 1억을 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녀는 1월에 첫 영상을 올리고 5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지만 남자들이 연락을 해오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여성의 영상들은 중국 더우인과 웨이보에서 많은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경험을 쌓고 직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나이를 먹는데 여기에 원하는 조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영상을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35살이 넘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딸에게 30살 이후에는 소개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30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30세 이후 평생 독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현실을 깨닫고 똑똑해지는 듯하다. 박수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너무 늦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여자들처럼 생각했어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사람을 찾을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제 여러분, 정말로 소개팅을 하고 싶다면 28세 이상의 여성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좋은 여자였다면 이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무능해도 적어도 그는 당신이 힘들 때 애틋하고 충실한 보호자가 될 겁니다. 당신들은 그녀의 요구사항이 높지 않다고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진시황이라는 걸 믿으실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공통 취미를 가지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제가 최근에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이든 여성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젊을 때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만 30살 정도가 되면 서로 순수하게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도 조건을 양보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은 나이든 여자를 쫓는 남자들은 30세 이상의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들은 반려자를 구하는 것과 돈을 받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반려자의 돈을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참금을 준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이 없을 거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고 여가 생활도 하고 키가 175cm가 넘고 잘생겼고 몸무게도 70kg쯤이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이 넓다. 요리, 세탁, 청소를 좋아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고 성격이 좋은 이런 남자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들은 이런 남자만 좋은 남자라 보고 그 이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 실제로 이런 여성들의 영상에는 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하지만 이혼이면서 능력이나 외모가 별로거나 능력이 좋다면 이혼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SNS의 재미있는 점이 이런 나이든 남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소개팅 관련 영상을 올리면 시청하는 대부분이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상 앞서 말했던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나이와 사진을 올리고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중국 결혼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또한 여러분은 앞서 보여드린 90년대 여성들이라면 중국인이라도 결혼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